오늘 분석할 경기는 1월 30일 해외 축구 5게임 준비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아인트호벤 대 리버풀입니다. 두 팀은 최근 5차례 맞대결에서 리버풀이 모두 승리하며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이미 16강 진출 확정이고 아인트호벤은 승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리버풀은 체력 안배를 위해 주력 선수들에게 휴식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아인트호벤은 공격적인 플레이를 통해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가 로테이션을 가동한 틈을 노려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리버풀의 이군 역시 만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팽팽한 경기 양상이 이어지며 양팀이 승점을 나눠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1대1 무승부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 바르셀로나 대 아탈란타입니다. 바르셀로나는 플릭 감독 체제에서 4-3-3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하는 팀입니다. 특히 야말은 최근 결정력이 상승했고 중원에서는 카사도와 가비가 중심을 잡고 있지만 페드리의 부상 공백이 경기 운영에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 라인은 테어 슈테겐의 부재로 페냐가 대체 출전하며 마르티네즈의 결장으로 인해 수비 조직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탈란타는 3-4-2길 전형을 활용하며 이탈리아 특유의 전술적 유연성을 갖춘 팀입니다. 공수 모두 능수능란한 전술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드필드는 더룬과 파살리치가 중심을 잡고 경기를 조율하며 더룬은 수비적인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어 바르셀로나의 미드필드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비에서는 톨로이와 콜라시나츠가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 실점률이 높아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홈에서 강력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탈란타는 역습을 활용해 바르셀로나의 수비 불안을 공략할 전망이지만 원정 경기에서의 수비 불안이 문제입니다. 두 팀 모두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만큼 다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바르셀로나가 홈 이점을 살려 승리할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 경기 유벤투스 대 벤피카입니다. 유벤투스는 3조비 전형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 운영을 바탕으로 한 실리적인 축구를 구사합니다. 최근 경기력은 다소 흔들리고 있네요. 나폴리전 1대2 패배와 챔피언스리그 무득점 무승부를 기록하며 득점력 부족이 문제로 떠올랐다. 곤살레스와 웨아의 측면 돌파가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중원에서는 쿠프메이너르스와 로카텔리가 안정적인 조율을 담당하며 루이스가 공격 전개를 맡고 있습니다. 벤피카는 4-2-3-1 전술을 활용하며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보입니다. 바르셀로나전 4대5 패배에서도 보였듯이 득점력은 강력하지만 수비적인 불안 요소가 크네요. 최전방에서는 파블리디스와 실데롭이 활약하며 악튀르코글루가 측면에서 빠른 침투로 기회를 만들며 득점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미드필드는 루이스와 쾌퀴가 중원을 조율하지만 산체스의 부상으로 인해 수비적인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비진에서는 오타멘디와 실바가 버티지만 원정 경기에서 실점률이 높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유벤투스는 수비적인 안정감이 강점이지만 득점력이 부족해 다득점 경기를 기대하기 어렵고 반면 벤피카는 공격력은 뛰어나지만 원정에서 수비 불안이 큽니다. 유벤투스는 홈에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신중한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벤피카의 속도를 억제하는 데 집중할 전망입니다. 유벤투스 승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 에스턴 빌라 대 셀틱입니다. 에스턴 빌라는 이번 시즌 홈에서 펼친 챔피언스리그 3경기에서 단 한 골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수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에스턴 빌라는 효율적인 수비와 후반전 득점력을 앞세워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셀틱은 챔스 무대에서 핵심적인 활약을 펼치던 다이젠 마에다가 징계로 인해 결장한다는 점이 큰 타격입니다. 셀틱은 과거 아탈란타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한 바 있지만 이는 수비적인 전략과 상대의 부진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이번 에스턴 빌라 원정에서는 공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스턴 빌라는 홈에서의 안정감과 경기 운영 능력에서 우위를 점하며 후반전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셀틱이 수비적으로 버티려는 전략을 펼치더라도 에스턴 빌라의 조직적인 플레이와 후반 집중력은 셀틱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에스턴 빌라가 후반전에 한 골을 기록하며 1대0 신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 경기 브레스트 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브레스트는 4-3-3 전술을 기반으로 강한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를 적극 활용하는 팀입니다. 공격진은 아조르케, 발데, 시마로 구성되며 특히 아조르케는 제공권이 강해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미드필드는 페르난데스, 카마라, 마그네티로 구성되며 활동량과 압박이 강점입니다. 그러나 수비진에서 아마비, 로코, 하이다라, 르 카디널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조직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빠른 전환 플레이와 높은 점유율을 활용하는 팀입니다. 최근 슈퍼컵에서 바르셀로나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지만 이후 잘츠부르크전과 리그 경기에서 완벽한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공격진은 비니시우스 음바페 로드리고로 구성된 유럽 최강 수준의 조합이며 개인 기량과 전방 압박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드필드는 발베르데, 벨링엄, 추아메니로 구성되며 벨링엄은 중원에서 득점력을 발휘하는 핵심 자원입니다. 수비진은 리디거, 알라바가 중심을 잡지만 밀리탕, 카르바할 등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뒷공간이 다소 불안할 수 있습니다. 브레스트는 리그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챔스에서 강팀을 상대할 경험이 부족합니다. 특히 수비진의 부상 공백이 큰 만큼 레알 마드리드의 강력한 공격진을 막아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경기력 반등과 함께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이고 있으며 브레스트의 압박을 효과적으로 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며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의 종합 정리는 레알, 에스턴, 유벤투스, 바르셀승 아인트무를 추천드립니다. 그 외 다른 픽은 저희 텔레방에서 매일매일 그날의 픽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프로토를 좋아하시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정보 공유방에 입장하셔서 추가적인 정보만 쏙쏙 빼가셔도 됩니다. 더 좋은 스포츠 픽을 원하신다면 이상한 유료 가입방에 불필요한 지출하지 마시고 유튜브나 픽 공유방에서 여러 가지 픽들 참조하신 뒤에 조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행운, 행복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